정육점 박씨 아저씨의 두 얼굴. 동네의 역사는 늘 작은 가게들에서 시작된다. 빵집, 구멍가게, 세탁소, 그리고 정육점. 그 중에서도 박씨 정육점은 오랫동안 우리 동네의 중심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도마 두드리는 소리, 커다란 칼을 능숙하게 다루던 박씨 아저씨의 굵은 팔뚝, 그리고 서비스로 더 얹어줄게라며 내주던 넉넉한 고기 한 점.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하고 의리 있는 상인으로 기억했다. 아이들은 그를 고기 아저씨라 불렀고 어른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겉모습과 다른 뒷모습이 존재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정육점 박씨 아저씨에게도 사람들이 알면 경악할 만한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다. 1985년 여름, 박씨 정육점은 연일 성황을 이뤘다. 박 사장님, 삼겹살 2근만 잘라주세요. 예. 오늘 고기 좋습니다.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아저씨는 늘 푸짐하게 고기를 덤으로 얹어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믿고 찾았고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다. 하지만 그 넉넉함 뒤에는 은밀한 거래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야, 박씨 아저씨 돈을 너무 많이 벌던데 정육점 하나로 저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나? 글쎄, 뭔가 수상해. 실제로 박씨 아저씨는 당시 웬만한 사업가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집에는 최신 가전이 가득했다. 그런데 정육점만으로 그런 부를 쌓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사람들은 그저 장사가 잘 돼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박씨 아저씨는 뒷골목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었지만 뒤로는 그 조직의 돈 세탁 창구였다. 고객들이 계산대에 놓고 간 돈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고기값이 아니었다. 조직에서 흘러들어온 검은 돈이 정육점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세탁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한밤중 정육점에 불이 난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새벽녘에야 진화되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정육점이 통째로 탔네. 불길 속에서 박씨 아저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 담담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타버린 정육점 자리에 불과 몇 달 만에 더 크고 화려한 가게가 들어선 것이다.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해? 보험금 받은 거 아냐? 이상하다, 이상해. 사람들의 의심은 커졌지만 누구도 감히 박씨 아저씨에게 묻지 못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이웃, 하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장사꾼. 박씨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 검은 돈을 불려나갔다. 심지어는 일부 청년들을 불러내어 은밀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너 이 돈 좀 맡아둬라. 이 주소로 고기 배달 좀 다녀와라. 대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동네 청년들은 그저 고기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하니까라며 무심코 따랐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조직의 자금 흐름도 꼬이기 시작했다. 박씨 아저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심 좋은 상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다. 그리고 어느 겨울 갑자기 그는 사라졌다. 정육점 문은 굳게 닫혔고 집도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사업 망해서
도망갔다라며 혀를 찼다. 누구도 그 뒷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갔다.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우연히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출장차 들른 지방 도시의 허름한 선술집.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박씨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부유한 상인이 아니었다. 낡은 옷에 초라한 신세,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너 우리 동네 꼬마였지? 이렇게 늙은 날 알아볼 줄이야. 그는 허탈하게 웃더니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정육점으로도 충분했는데 더 크게 벌고 싶었지. 그러다 그놈들하고 엮이고 말았어. 불난 것도 사실은 일부러 낸 거야. 보험금 타려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거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 돈도 굴러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그런 돈은 오래 못 가. 결국 다 빼앗기고 나만 남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내가 제일 미안한 건 동네 사람들이야. 나를 믿어준 사람들, 나 때문에 상처받고 괜히 의심하고. 그 사람들 얼굴이 아직도 떠나질 않아. 나는 그날 밤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는 동네에서 성실한 가장이자 친절한 이웃으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얼굴은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음속 깊은 곳의 그림자.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박씨 아저씨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짜 얼굴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